준영아, 준영아, 야,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이제 씻어야지. 빨리 씻자. 빨리 일어나. 점투정 없이 곧바로 일어나는 찬양이. 올해 만으로 17살인 큰아들입니다. 잘 잤어? 어? 아들 사랑해. 벗어야지. 오줌 눌래? 먼저? 그런데 아들이 씻기 전에 옷을 벗겨주고 뒷정리까지 하는 아빠인데요. 아들이 18살 만. 근데 네. 조금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하시는 거 왜 그러신 거예요? 나이는 먹었는데요. 나이는 먹었는데 지적 장애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큰아들을 씻겨주는 아빠. 조금 뜨고. 미지근한 물을 아들의 등에 적시는데요. 늘 있는 일인 듯 아이도 얌전하게 몸을 엎드립니다.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어서 매일 아침 저녁마다 아빠가 씻겨주고 있죠. 어제 이렇게 물로 닦으려니까 그래 이게 착하지? 잘생겼지? 어르고 달래면서 아들을 닦아주는 아빠. 그런데 사실 이들은 친부자 사이가 아닙니다. 찬양이는 엄마 설래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죠.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재혼한 엄마를 따라온 찬양이. 그 후 새아빠인 영환 씨의 호적에 오르면서 허찬양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죠. 그때는 이제 찬양이 어렸으니까 귀엽고 그리고 이렇게 아빠라고 잘 따라줘. 금방 안아주고 품어주고 안기 병아리가 이제 암탉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그 따뜻한 온기가 있어가지고요. 참 좋았어요. 1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오는 내내 아들에게 늘 자상한 영환 씨. 그 모습이 엄마는 그저 고마운데요. 고맙죠. 예, 고맙고 그냥 찬양이를 또 자기 자식이 아니었는데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대해주고 데려왔다는 게 그게 감사했죠. 그런데 아직 잠자고 있는 이 아이는 누굴까요? 제가요 늦게 68에 난 아들이에요. 두 차례 유산의 아픔을 겪고 어렵게 만난 영광이. 이렇게 네 식구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가방을 메고 나서는 찬양이. 찬양군, 지금 어디 가요? 학교요. 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하남. 매일 아들의 등굣길을 함께하는 엄마 설래 씨. 202번은 3분 남았는데 아, 큰일 났다. 못한다. 못 탔다. 2번은 7분 남아서 9분 타야 돼 이제. 202번은 금방 가니까. 원래 타야 되는데. 큰일 났다. 남양주가 아니라 하남시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찬양이. 매일 학교 버스가 오는 곳까지 엄마가 바래다 주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집 근처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30분을 더 가야 합니다. 번거로울 법도 하지만 그저 학교 가는 게 좋기만 한 찬양이 이제껏 짜증 한 번 낸 적 없다는데요. 정류장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 7시 4분. 매일 식사도 거른 채 등굣길에 나서는 아들. 가방에서 꺼내는 빵이랑 음료수로 아침 식사를 대신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서는 모자. 그러다 보니 엄마는 늘 피곤합니다. 그 사이 학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엄마, 빨빨. 예, 감사합니다. 빨빨.
마치 먹구름처럼 자식을 향한 걱정이 늘 엄마 가슴에 자리해 있는데요. 걔는 나이가 어리고 또 등치도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두드러 맞을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제일 걱정이에요. 막 애들이 담배 사와라, 막 술 사와라, 엄마한테 가서 카드 갖고 와라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걱정이지. 그 시간 아빠는 욕실에서 빨래할 준비를 합니다. 욕조 안에 옷들을 넣고 발로 밟다가 힘들게 손빨래까지 하는데요. 집에 세탁기가 있지만 일부러 직접 빨래를 한다는 아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탁기로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애기 엄마가 저 세탁기 돌리면 2시간 걸려요. 저는 1시간이면 되는데. 그런데 빨래를 하다 말고 갑자기 안방으로 가는 아빠. 잠든 영광이를 깨우려나 싶었는데 아니랍니다. 도리어 아이가 잠에서 깰까 봐 다리를 살살 주물러 주는데요. 마치 쥐면 깨질까 불면 날아갈까 어린아기 다루듯 합니다. 괜찮아요? 지금 빨래 다 하다가 갑자기 네. 가셨잖아요. 예, 경기야 순식간에 하니까. 건강하게 태어나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영광이. 그런데 만 4살이 되었을 때 아이에게 이상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그전에는 막 20번씩 하고 밤새도록 했는데 지금은 많이 감소돼서 아침 가장 중요한 것이 7시, 8시 반까지가 4-5번씩 해요. 아, 그래서 그 아까 가서 보신 거예요? 예. 순식간에 하면. 혼자서 막 기절을 하니까요. 아, 그리고 얘가 혼자서 막 몸부림치니까 식은땀이 많이 나고 죽었다 살아나니까. 그 후 뇌전증을 진단받게 된 아이는 2차례나 머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경기는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아빠가 가슴을 졸이는 이유는 바로 아들이 자면서도 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깨우지 않고 옷을 갈아입히네요. 얘가 잘 때는 이제 잠에 취해서 모르는데요. 이제 깨고 나면은 학교 간다는 거 인식을 하고 옷 입히면은 이제 학교 간다는 거 해가지고 다 벗어요. 그래서 지금 잘 때 변화야 이제 깨면은 빨리 얻고 나가야 돼요. 여보. 그 사이 잠에서 깬 영광이. 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한눈을 파는 사이 아빠가 재빨리 등에 업습니다. 그런데 30kg인 아이를 업고 계단을 내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잘하는데. 이때 집으로 오는 엄마를 만나는 아빠. 엄마는 밖으로 나온 이들의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집으로 뛰어갑니다. 잠시 후 집에서 뭔가를 갖고 나오는 엄마. 영광이 신발이랑 가방입니다. 형과는 다르게 학교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영광이. 그런 아이를 어르고 달래면서 부모가 등굣길을 함께 하는데요. 이건 아빠 닦아줘. 내 썰. 자, 네. 얼굴. 옳지, 눈 있는 대로.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옳지. 아빠 등에 업혀서 그저 좋기만 한 영광이. 손들어. 아이고, 영광아, 힘들다. 영광아, 아빠 힘내! 그래. 또래보다 배움이 늦은 영광이. 그래서일까요? 요즘 아빠는 자식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걱정되는 건 제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얘는 이제 어린 나이고 어떤 때는 만약에
내가 자다가 가면은 이걸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고 매일 두 아들의 등굣길을 함께하는 부모. 아침부터 힘들진 않을까요? 좋아요. 자식을. 좋아요? 자식을 위해서 뭘 못해요.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정성도 끝이 없습니다. 잠시 후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에서 폐지를 정리하는 아빠.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스스로 나서서 하고 있는데요. 남들은 더럽고 냄새나서 꺼리는 이 일을 9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아, 이 동네에서요. 이 가구가 많잖아요. 그냥 갖다 버리니까 치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보다는 수거를 해가지 않아요? 플라스틱이나 변병 그것만 가지고 가지. 골목길 경사가 급해서 폐지 수거 차량도 잘 다니지 않는데요. 그래서 결국 아빠가 나선 겁니다. 왜냐면은 저도 여기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저분하면은 일각으로도 좀 안 좋고 제가 조금만 힘들어도 해주면 깨끗하잖아요. 많은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는 일. 아빠 영환 씨의 마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2시간 동안 어지럽게 흩어진 폐지를 정돈하는 아빠. 그 사이 엄마가 나옵니다. 건강이 아빠. 건강이 아빠. 식사하시라고. 사실 엄마는 아빠가 힘들게 폐지 정리하는 모습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냥 내비 둬버려 그냥. 누가 와서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가 안 하면은 치울 사람이 또 없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건데 지금 나중에 나오면 이제 내비 둬버려 그냥 하지 말고. 맨날 우리가 맨날 치우면 그냥 치워주는 사람 보람도 없이 그냥 맨날 갖다 집어내뿌는데. 살 때까지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저렇게 쌓여 있어 봐. 비워봐. 병은 다 떠놀러 가지 뭐. 그러니까 자기나 도와주면 되지. 나도 도와줬겠는데 뭘 도와주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하지만 더운 여름날 아빠가 바깥에서 혼자 땀 흘리는 게 안쓰러웠던 걸까요? 말은 안 좋게 했어도 결국 일손을 돕는 엄마인데요. 예? 혼자 하니까 도와줘야죠. 사실 엄마도 아빠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게 엄마의 작은 바람인데요. 나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부. 그 마음이 행복이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집 근처 대형마트를 들른 아빠. 유심히 물건을 살펴보더니 콩나물이 들어있는 상자 2개를 고릅니다. 그런데 내 식구가 먹을 양 치고는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토요일 날이요. 서울역에 한 100명 되시는 어르신들 주먹밥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음식들 이렇게 재료나 이런 거는 이것도 돈 들잖아요, 사실. 어떻게 충당하세요? 이제 저희들이 생계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저희들이 전략해가지고 그래도 항상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덜 쓰고 그들을 생각한다면은 아까운 게 없잖아요. 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남을 배려하고. 9년째 노숙인들을 돌보고 있는 아빠. 서울역 봉사를 다닌 지는 2년이 되었습니다. 이 가서 보면 하나 더 달라고 할 때는 못 주는 심정, 돌아서는 심정, 눈물 나요. 이거 죽어도 눈물 난다니까요. 제가 그 노숙인을 해봤잖아요. 무속 네, 생활을 해보셨어요? 네, 노숙인을 제가 파고다 공원에서 했고, 그래서 그분들의 심정을 많이 알지요. 어린 시절의 아빠는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들보다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저도 얻어먹었던 것이 있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남의 제가 저 모습도 살았고, 제가 학교는 제대로 못 나왔고, 17살 때 너무 못 먹으니까 쌀 2마리 받고 그때 당시에 저를 저 월포로 보내더라고. 이야기는 안 해야 하는데 엄마가 한없이 울더라고. 해야. 학교 시간에 맞춰서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하는 사이 아빠는 욕실에서 낮에 손빨래 한 것들을 따로 정리 중인데요. 2, 3일에 한 번씩 빨래를 하고 있지만 그 양이 꽤 많습니다. 애들이 오줌 싸고, 그리고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몇 번은 벗어야지. 한 7, 80개는, 8, 90개는 빠져야 돼, 팬티랑. 이리 와가. 이거 들어가. 아빠가 무거운 거 들을게. 고마워. 찬양이는 몸집이 커서 무거운 짐도 힘들이지 않고 잘 들어줍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건물 옥상. 아이도 미숙하지만 빨래 넣는 걸 돕는데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내심 흐뭇한 아빠. 그도 그럴 것이 찬양이는 요령도 부리지 않습니다. 천영이가 잘 도와주네요, 그래도. 오늘 잘해요. 착해요, 보시고. 저렇게 해주면 좋지요. 2, 3일마다 빨래를 하고 있지만 그 양이 워낙에 많아서요. 옥상에 있는 빨랫줄을 거의 도맡아 쓴답니다. 여기 빨래는 네. 찬양군 거랑 또 누구 거예요, 이거? 엄마 거랑 애기 거요. 어? 애기 거요. 애기 거예요. 네. 456번이요. 잠시 후 찬양이는 동생이 입는 작은 티셔츠를 들고 해맑게 웃는데요. 이렇게 키는 크고 184고 몸무게 114kg예요. 그런데 아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동생하고 서로 그 사이좋게 막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비록 같은 핏줄은 아니지만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인연은 천륜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된장국이랑 밥 먹자. 빨리 와. 가족 모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영광이는 혼자서 어수선하게 움직입니다. 해요. 그래서일까요? 밥상 앞에서 아빠는 늘 찬양이만 챙깁니다. 음식 먹으라. 맛있나? 아빠 마음에 보답하려는 걸까요? 뭐. 엄마에게도 반찬을 건네줍니다. 이서장에서 누가 제일 좋아해요? 아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진 아빠. 우리 찬양이는 우리 집 대들보 엄마랑 아빠랑 영광이랑 잘 이끌어가야지. 아빠 이제 나중에 세상 떠나면 네가 영종 사진 잘 들어. 덩치는 크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큰아들이 안쓰러운 아빠. 작은 아들인 영광이도 꽤 아픈 손가락인데요. 너 이름이 뭐지? 1년 늦게 입학해서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 영광이. 하지만 아직까지 본인의 이름도 제대로 쓰질 못합니다. 이렇게 옳지. 그런 아이가 펜을 잡자 칭찬부터 해주는 아빠. 어디서 배웠어? 응, 조금만 더 배워. 영자? 여기 뭐야? 잘 써야지. 이 허자는 잘 썼어, 영자. 옳지. 와, 잘한다. 이제 이렇게 아빠하고 손잡고 해보자. 잉?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아빠. 그런데 엄마 거 핸드폰. 야, 어디에 신경 쓰는 거야? 여기에 딱. 옳지. 이쪽 옆으로. 다시 이름 쓰는데 집중하는 영광이. 하지만 평소에도 엄마와 아빠는 다소 산만한 아이를 크게 야단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영광이가 뇌전증 약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뇌 수술한 거예요. 두 번.
두 번. 예, 2차 수술할 때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단에 내려오면서 아빠 또 수술해야 돼.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혹시라도 작은 아들이 경기를 하진 않을까. 또 큰아들이 제대로 자고 있는지 염려된 아빠. 그날 밤 어둠을 지키는 저 달처럼 밤새 잠을 이루질 못합니다. 그날 새벽 거실에 큰 대야를 놓고 일하는 아빠. 자세히 보니 반찬을 잘게 자르고 있는데요. 메추리알, 소세지, 콩나물, 그리고 당근, 그리고 또 저기 반찬이 또 있어요.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주먹밥 만들 반찬이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 밥의 양으론 부족하다는데요. 아, 이거 주먹밥 만들어야죠. 주먹밥 해도 이게 많지 않아요. 100명 먹어야 하잖아요. 주먹밥을 한 번 만들 때마다 15kg의 쌀이 들어갑니다. 이 전기밥솥으론 3번을 밥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모자라서 가족이 쓰는 작은 솥에도 따로 밥을 안 칩니다. 저기 모자르니까요. 저거 해도 모자르. 전기밥솥에 3번째 안 친 밥이 다 되면 잘게 자른 반찬이랑 고루 섞이게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이 일을 하려면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다고 생각은 안 해요. 땀은 나지요. 육체적인 것은 조금 저기 한다 할지라도 그만들고 싶고 양이 안 차요. 거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모자 남아서 가지고 올 데가 없어요. 잠시 후 날이 밝아오고 아침 6시가 됐습니다. 그 사이 잠에서 깬 엄마도 노숙자들에게 나눠줄 간식을 포장하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보니 아빠에게 다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먹는 것보다 더 안 아까워해요. 그냥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많이 넣어서 주는지 우리가 먹는 것보다 노숙자들 들어가는 게 더 많아. 먼저 삶은 달걀이 들어가고요. 작은 음료수와 함께 과자도 한 봉지씩 넣어주고 있죠. 이제 고루 버무린 비빔밥을 일회용 봉지에 넣어서 꾹꾹 눌러주면 주먹밥이 되는데요. 그러면 엄마가 주먹밥을 다시 간식이 든 봉지에 넣습니다. 부부가 호흡이 척척 맞죠? 맨날 토요일, 화요일 날 했었거든. 이제 음식이 남아 돌면은 또 화요일 날 갈 수도 있고.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10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일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다 만들어진 먹을거리를 가방에 넣는 아빠. 무거워진 가방을 들고 힘겹게 계단을 내려와서 1층 입구 앞에 나란히 두는데요. 그런데 이 가방은 누가 갖고 가는 거죠? 이거 찬양이에요. 저는 이제 이거하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 영광이하고. 애들도 가요? 네, 애들 가지요. 아내분도 가시고. 네, 다 내 식구.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한다는 나눔. 엄마 아빠가 원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찬양이도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애들 데리고 나안 줬거든. 하지만 남양주 집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길은 꽤나 번거롭습니다. 대중교통을 2번 갈아타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무거운 가방까지 들어야 해서 꽤나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비록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볍다는 가족. 가는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한 아빠는 몸이 무척 고되나 봅니다. 힘없이 꾸벅꾸벅 조는 아빠. 가는 내내 잠에서 깨질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끌고 앞장서서 힘차게 걷는 아빠. 맨 처음 향한 곳은 서울역 광장인데요. 무거운 가방을 끌고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주먹밥을 나눠주는 가족. 이들의 나눔이 익숙한 걸까요? 금세 많은 노숙인들이 다가오고 가족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이고 영광이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맛있게들 잤어요? 맛있게들 잤어. 아까 밥 받았죠? 광장 이곳저곳을 다니는 아빠. 안 받으신 분들 건강하세요.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봐 마음이 쓰이는데요. 이때 찬양이는 서울역 지하도로 향합니다. 진짜 아저씨도 들려고. 더워서 광장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나눠주는 거죠. 몇 개 남았어요? 해가요. 3개밖에 안 남았어요? 많이 줬다, 그쵸?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면 기분이 좋아요? 이때 가방을 끌고 어디론가 가는 아빠. 이번엔 광장에서 거리가 있는 지하철 입구를 다니면서 나눠주고 있는데요. 노숙인들도 그 마음을 고맙게 여깁니다. 다들 받는 사람들 좋아하지. 공짜로 주는데. 제일 먼저 왔던 건강하세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네. 제가 그래도 이렇게 배운 지식은 부족하더라도요 남들을 도와준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복되다고 생각해요. 제가 남은 여생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일을 하는 게요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면 노숙자분들이 그걸 또 받아 먹으면서 또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 게 제일 좋거든요. 저는.